2024년 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혹시 충TV, 충주할 때 충자에다가 TV, 유튜브 방송입니다. 충주시에 있는 공무원이 만들어서 띄우는 유튜브입니다. 충TV 아십니까? 1월 30날 윤석열이 된다. 이재명 재판에서 유동규하고 이재명이 재밌는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 유동규 이재명 충돌을 유튜브 충TV가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지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도 지금 난관을 충TV가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조선일보 논설위원 중에 김윤덕 씨라고 있어요. 여성분이죠. 아주 글을 잘 씁니다. 그가 이 충TV에 대한 칼럼을 1월 30일자에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재명과 유동규 충돌을 충TV가 다룬다면, 이 칼럼에서 김윤덕 논설위원은 이 충TV는 퀄리티가 수준이 B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과 유동규 충돌한 걸 보니까 두 사람이 만들어온 관계도 B급으로 보입니다. 이 B급 정치를 다루는 고퀄리티 B급 유튜브 충TV가 다루면 재미있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움도 충TV가 다루면 쉽게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재명 대표는 피고로 출석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다 이렇게 종합한 재판입니다. 오늘까지 유동규 씨는 7차례 증인으로 이재명 재판에 나왔는데 점점점 충돌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계급장 뛰어가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가 모셨던 시장이고 하니까 이렇게 말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인데 이제 유동규 씨도 좀 감정이 올라오고 하니까 부닥칩니다. 어떻게 부닥쳤느냐? 지금 2013년에 유동규 씨가 자기가 남욱 씨한테 3억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하고 그 돈을 나눠 가졌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 그렇게 했다. 요거를 지난 재판에서 요거가 얘기 나와가지고 또 이재명하고 유동규 충돌이 있었는데 바로 요거를 근거로 이재명 씨가 직접 물은 것 같아요.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씨한테. 내가 성남시장 할 때 간부회의 때 업자들하고 어울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들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유동규 씨는 여러 번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그 성남시장 할 때 변소란다. 화장실마다 뭐 돈 받으면 걸린다. 뭐 공직자 깨끗하라고 쫙 써붙여놨죠. 근데 지금 이 돈 문제로 이재명은 피고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절에 내가 업자들하고 어울리면 반드시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여러 번 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도 당신은 남욱한테 3억 원을 요구했잖아.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2013년에 남욱한테 3억 달라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정진상하고 나눴다라고 증언을 했으니까. 그걸 콕 집으니까 유동규 씨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시장님 그러면 제가 내준 호텔은 왜 쓰셨나요? 왜 가셨나요? 그랬습니다. 맞받아쳤어요. 정면으로. 맘먹는 겁니다. 부산 호텔 가실 때 제가 비용을 냈습니다. 몰랐습니까? 영수증도 있는데? 그러면서 부차적인 설명은 2014년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해서 부산 해운대 호텔에 갔는데 그때 휴가 때 간 모양입니다. 그 호텔에 체류하며 쓴 휴가비를 유동규 본인이 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뭐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대꾸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또 이재명 씨가 또 질문했습니다. 나는 성남시장 시절에 수사기법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했다.
최근에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글이 있죠. 자기 집에 와서 놀다가 갈 때 술을 먹고 왔는데 이재명 씨가 대리기사를 불러달라 그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주운전으로 벌써 2번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3번 걸리면 3아웃이라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김부선 씨가 쓴 적이 있어요. 김부선 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변호사들을 하다 보면은 수사가 어떻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노태우 시절에 분당하고 일산을 신도시로 지정해서 개발하면서 그쪽이 계속 개발 들어가면서 이 남자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소공 소설이 나올 정도로 성남에서는 철거민들하고 투쟁이 많았잖아요. 그 싸움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하면서 돈을 번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그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유동규 씨한테 얘기합니다. 시장 시절에 내가 수사기법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대장동 등 개발 사업은 수사를 받으니 절차를 어긋나거나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소리를 질러 이랬답니다. 시장님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수사기법을 얘기할 정도로 잘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 아시는 듯하다. 항상 정진상 씨를 내세우고 뒤에 숨으니 자기에게는 수사가 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벌써 이때 이재명 씨는 문제를 일으켰었죠. KBS PD 사칭 사건도 하고 뭐도 하고 본인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이제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씨가 맞짱을 뜨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유동규 씨한테 2018년 지방선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겁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 캠프,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룰 때의 캠프, 그 다음에 2022년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서 윤석열 후보하고 겨룰 때의 경선 캠프에 참여할 사실이 있냐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나는 캠프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걸 물은 거는 이재명 측근이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유동규 씨는 나는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재명 씨가 지사가 된 다음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했겠느냐. 딱 받아칩니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돕지 않고 남의 일처럼 했으면 경기 관광공사 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진상 씨는 나를 별동부대로 불렀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싸움이 있었는데 어때요? 이제 처음엔 재판에서 보게 되면 유동규 씨가 좀 밀리는 것, 나이도 있고 계급장도 있었으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받아치면서 뭐가 좀 우스꽝스러워져요. 1월 30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김윤덕 씨가 아주 재밌는 칼럼을 썼죠. 대통령실엔 충주맨이 필요해. 그러면서 김선태 주사입니다. 6급 충주시 6급 직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니까 중앙정보를 치면은 7급 공무원에 오히려 되겠죠. 충주시에서 충주시를 홍보하는 충TV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주시 인구보다 3배나 많은 60만 구독자. 저도 뭐 10만 이제 겨우 쪽 넘긴 구독자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 충주맨 이 김선태 씨가 충TV를 1년 전만 해도 30만 독자였는데 지금 60만 독자가 됐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반기문도 있었고 원희룡도 있었고. 근데 이 충TV가 재밌대요. 근데 이 김윤덕 논설위원이 B급 퀄리티의 저퀄리티의 감성으로 만드는데 이게 통한다. 왜냐? 재미있기 때문에. A급 고퀄리티로 하면 저는 A급으로 하죠.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보는데 이 사람은 B급으로 하니까 재미있는 코미디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적으로 이 대표인 김선태 6급 공무원의 역량과 맷집이라는 거예요. 그는 뭐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따라가서 부산에서 어묵 먹을 때 이재용 삼성 회장이 막 카메라 찍으니까 쉿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공은 아니야. 대통령 찍어. 이런 사인인 것 같은데 그걸 패러디해서 딱 12초 방송하면서 충주 공설운동장을 공설시장 거기도 충주에도 시장이 있잖아요. 자기네 시장 딱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충주에 가면은 옥수수, 대학 찰옥수수 제법 광고하죠. 그걸 갖다가 팬더곰으로 자기가 분장해가지고 홍보하고. 그리고 유명한 백종원 씨를 흉내내서 지난번에 백종원 씨가 어디죠? 충남도의 어느 시장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쳐서 막 확 바꿔버렸잖아요. 충주시 축제를 아멘 감찰해서 재밌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김선태라고 하는 6급 공무원이. 그런데 이 TV의 주구독자가 10대, 20대, 30대. 나이 많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본다는 얘기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지방행정을 설명한다. 근데 요거에 딱 주목해서 논문을 쓴 교수가 충주에 있는 교통대학교의 정주영 교수예요. 정주영 교수 아는 분입니다. 고대 행정학과 나온 친구인데 상당히 이렇게 스마트하고 점잖은 친구인데 어떻게 또 이걸 탁 포인트 잡아서 재미있게 논문도 쓴 것 같아요. 지방행정 PR과 도시 브랜드 구축 효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정주영 교수가 이렇게 활약하고 있네요. 그는 충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충주를 검색하고 찾아오게 만든 거는 충TV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024년 수능에서 충주가 어디 있냐는 지리 문제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 충주시 홍보를 맡은 걸로서는 김선태 주무관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는 지금 B급 퀄리티로 아주 남급 패러디에서 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시시한 게 소재가 코미디잖아요. 요즘 보니까 후티가 홍해를 공격하는데 공격하고 난 다음에 후티 반군의 대변인이 나왔고 군복도 입고 빨간 베레모 쓰고 말하는 게 되게 웃겨요. 따다다다다다다 그러는데 저거 누가 따라하면 코미디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게 누구나 다 알고 하는 걸 가지고 광대놀이처럼 재밌게 하는 게 그게 재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충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충주에 가보니까 충주에서는 김선태 씨 별로 인정 안 하더라. 딱 그 사람 능력을 인정해서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본 거는 조기령 충주시장이다. 조기령 씨는 누군가 하면은 한 달이 걸러서 아는 사람인데 경찰대학 1기 출신입니다. 별 2개 달았던가? 그리고 제대하고 나가서 시장하는 친구죠. 참 미안한 얘기지만 지방공무원하고 중앙공무원 만나보면요. 지방공무원들이 이렇게 확실히 시야가 좁아요. 그래도 조기령 씨는 지방경찰청장도 하고 또 경찰청에서 국장도 하고 쭉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만 있는 분들이 이 중앙정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얻어듣고 뭔가 알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쭉 지내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김선태 같은 사람 충주시에서는 에이 뭐 사람 저래 그런 걸 딱 발탁해서 한번 해봐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 충주를 홍보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김선태 씨는 전국의 지자체 불려다니면서 충TV 이렇게 만드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봐라 강의하고 있지만 정작 충주에서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 김선태 씨를 키운 거는 조기령이다. 근데 이 김선태 씨는 젊은 층하고 소통하는 법을 B급으로 코미디로 개그로 한다는 법을 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윤 대통령이 참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어렵죠. 그러면 이 김선태 씨한테 김윤덕 씨가 당신이라면은 어떻게 윤 대통령을 홍보하겠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짜장면 먹기. 윤석열 대통령과 윤짜장 주장 하는 건 잘 아시죠? 거꾸로 윤 대통령을 놀리는 건데 그걸 갖고 거꾸로 소재 삼아서 대통령하고 밥 먹는 거 먹방하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좀 이렇게 겁나게 생겼는데 그 집무실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대화하기. 뭐 이런 걸 찍겠다. 완전히 발상이 다른 거죠. 그 대통령의 문제는, 윤 대통령의 문제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데 이거부터 깨겠다. 윤 대통령이 엄격하고 근엄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느낍니다. 제가 겪어온 게 많아서 그런지. 근데 젊은 친구들은 나이 있고 하니까 두려울 겁니다. 근데 이 김선태 씨는 그것부터 깨고 들어가서 뭐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파격을 젊은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김윤동 논설위원이 유머는 원자폭탄보다 강하다. 이
김선태 씨의 무례한 제안을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희망은 있는 거다라고 썼습니다. 가장 약한 젊은 층 지지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충TV는 기존 걸 다 깨면서, 엄격을 깨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어쩌면 지금 김건희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명품백 들고 가서 김건희 여사랑 만나고 밥 먹는 거, 대화하는 거. 몰카 할까요? 몰카 찍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때립니다. 김윤동 논설위원. 참 잘 쓰네요. 궁정 쿠데타 운운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을 겁주는 자들이 간신인 경우가 많아요. 비틀거린다고 추락하는 거 아니다. 예, 휘청휘청하며 가는 겁니다. 겁낼 거 없어요. 박정희도 휘청휘청, 전두환도, 뭐 윤석열도 비틀거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넘어진 박근혜가 바보지. 윤석열의 때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 칼럼 썼습니다. 참 잘 썼네요. 자, 그래서 이 재밌는 칼럼하고 재밌는 유튜브 충TV를 엮어서 하나 작품을 만들어봐라. 어쩌면 윤석열 정권의 탁현민이 만들어줄 수 있다. 네, 저희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